복을 부르는 힐풍수 제7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의 형태와 재물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물의 형태와 흐름에는 흉한 물의 형태와 길한 물의 형태가 있습니다. 물의 형태와 흐름을 중심으로 재물과 물의 관계, 물의 형태와 기력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안정과 건강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이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는 시기에 저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모두 극복하고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좋은 날들이 오기를 마음으로 기원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재물과 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에 앞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풍요와 재력을 유도하는 이 풍수적인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린 다음 오늘의 본 주제인 물과 재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천지이치는 차별이 없고 삶의 지혜와 노력에 따라 누구에게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재물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풍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몸에 지니거나 착용하는 안경이나 반지 또는 귀걸이, 팔찌 등 액세서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을 선택하고 지갑이라든가 열쇠고리 또는 라이터 등도 황금색으로 하면 재력을 유도하는 힘이 작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은이나 금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차선적으로 은이나 금을 살짝 도금한 것이라든가 또는 실제 금이라든가 은은 아니더라도 색상만으로 은이나 금 색깔로 된 것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배치하는 가구는 인테리어 효과도 겸하는 것이 좋고요. 가능한 원만하고 둥근 것으로 선택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너무 각지거나 뾰족하고 이 날카로운 것을 배제하고 한눈에 보아도 포근하고 원만한 느낌이 드는 물건들을 진열하게 되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두둑한 포용심이 향상되므로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도 자연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문서라든가 집문서, 폐물, 통장 등 이 귀중품 등은 북쪽 방위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북쪽은 비밀이라든가 감춤, 저축, 이 안전을 상징하므로 북쪽 방에 보관하면 도난의 위험이라든가 기타 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방비하는 어떤 기운의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행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금이 금생수로 상생하여 주는 방이기도 합니다. 금융과 관련하여 재화의 취급이라든가 또는 계약이라든가 문서, 인증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감도장이라든가 신용카드, 통장 또는 귀금속, 인증서 등은 가능한 초록색 천으로 싸서 보관하여 금전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관운을 좋게 하고 사회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출세하려면 남쪽 방의 길상을 얻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사회적 명예를 관장하고 공적인 일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주는 방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집안의 부부의 운을 좋게 하려면 집의 생김새라든가 즉 가상이 서쪽의 방향으로 좋게 보여야 길하다고 했습니다. 서쪽은 오행상의 방위로 볼 때 금전을 상징하는 금에 해당하므로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재운을 관장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집안의 자녀들을 출세시키려면 동쪽의 가상이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쪽은 오행으로 정신적인 면을 주관하는 나무, 즉 목에 해당하며 해가 떠오르는 생기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동하는 기운의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분야나 전문적인 학술 연구 등의 정신노동을 하는 교수나
의사, 예술가 등에게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인 물의 흐름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옛말에도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고 작은 부자는 근면한 데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풍수의 지혜는 자연의 이치에 부합한 학문입니다. 풍수의 지혜를 활용하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루어 간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의 흐름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부귀와 빈천은 물의 흐름과 물의 형태와 관련이 깊다고 했습니다. 물의 영향에 의한 기륭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신속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의 쓰임을 매우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과 하천은 유동하는 물이라서 능히 주택 부근의 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기가 왕성한 에너지의 기장을 얻었다면 그 주택에 사는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생기가 없고 에너지가 약한 기장의 방위에 주택이 세워져 있다면 이 주택은 생기가 결핍되어서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이나 하천의 물은 맑고 고요하게 흐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하천의 물이 오랜 기간 혼탁하고 물이 충하거나 대문이나 집에서 곧장 흘러가는 물이 보이면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비교적 흉하게 보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재산이 줄어들고 가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주택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을 기능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형태를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자 형태로 흐르는 물의 가운데 놓인 주택은 마치 섬과 같아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Y자 형태의 하천에 둘러싸인 이러한 주택은 풍수에서 가장 좋지 않게 보는 형태로서 예로부터 가급적이면 집을 옮기거나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형식은 마치 전방에 가위 형태의 전도사를 끌어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물길 사이에 주택이 있을 경우 만약 홍수가 나서 물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람하였을 경우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재난이나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천의 지형은 큰 종교시설의 건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일반 개인 주택의 경우에 비교적 불리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물이 주택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마치 공장이 관계수로라든가 하수구 주변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수로나 이 하수도가 지나가는 집안 위에 공장 건물을 세운다면 이러한 경우 풍수에서는 이 재산이 누설되어 새어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밀폐된 수로는 이 완전하게 청소나 그에 따른 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염을 저장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 불길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적인 용어로 옥대환요라는 물길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임금이나 높은 벼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두르는 이 허리에 두르는 옥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길의 형태는 매우 이롭고 길한 물길의 형태를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물길이 건물 주변을 감싸듯 흐르는 형태로서 주변이나 주택이나 건물에 모인 기운을 보호해주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에너지 작용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길의 형태가 건물과 등을 지고 배반하는 형태로 흘러가는 반궁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매우 흉한 형태의 물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물길을 정면에서 접하고 있으면 하는 일이 불순하고 장애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불효하는 자손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흉한 물길의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천이 범람할 때 반궁형의 물길이 흐르는 지점에 물이 넘쳐 물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물길이 충해오면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비에 휩싸일 수 있다고 하여 이 꺼리는 물길의 한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문 앞에서 하천이 곧장 직수로 흘러가는 형태의 물길이 있다면
속칭 이것을 주택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물길의 형태라고 해서 흉한 물길로 보는 것입니다. 물은 모름지기 구불구불 또는 유연하게 둥글게 감싸 흐르는 형태가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곧장 빠져나가는 물길을 접하고 있으면 집안의 에너지가 설기되어 이곳에 사는 사람의 몸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거나 또는 재산이 줄어들고 가업이 점차 실패하게 되어 점점 궁핍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물이 빠르게 이동하면 필연적으로 주변의 공기 흐름이 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 주변의 하천이 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 주택의 기운을 흩어지게 하여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제76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77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표시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붉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미 구독 버튼을 누르신 선생님께서는 다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